고문 후유증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대한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2006년 칠레 최초 여성 대통령이자 전 세계 최초로 남녀동수 내각을 꾸렸던 미첼 바칠레트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 그녀 자신도 국가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였다. 분노와 원한이 제 삶을 통째로 잡아먹지 못하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칠레의 굴곡진 현대사는 미첼의 가족사와도 밀착돼 있다. 1973년 9월 1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군 총사령관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권력을 탈취한다. 쿠데타 세력들은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에게 투항을 명령했다. 그러나 아엔데 대통령은 군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는 라디오 연설로 국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저는 결코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충정에 제 목숨을 바쳐 보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머지않아 드넓은 가로수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사회로 가는 위대한 길을 만들 것이라 굳건히 믿습니다. 대통령 관저인 모레다궁에 폭탄이 투하됐다. 아엔데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칠레 국민들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고 예연하게 최후를 맞았다. 아엔데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한 피노체트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7년 동안 독재자로 칠레 국민들을 탄압했다. 반정부 인사들은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양심적인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군 준장이었던 미첼의 아버지 알베르토 바첼레트는 아엔데 정부에서 물가관리위원 같은 중책을 맡은 바 있었다. 바첼레트 장군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다. 그는 피노체트 정권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했다. 군사독재 정권은 공포 정치 이외에는 권력을 운영할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 그들은 알베르토 바첼레트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다. 공군사관학교에 감금된다. 모욕적인 수사와 처참한 고문이 이어졌다. 1974년 3월 알베르토 바첼레트는 목숨을 잃는다. 비극은 고문치사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피노체트 정권은 유족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궁지로 몰아왔다. 고인의 은행 계좌를 동결한 것이다. 남은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미첼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정의감이 투철한 딸이 칠레의 의료기술과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원했다. 적극적으로 딸에게 의대 진학을 권유했다. 1970년 칠레대 의대에 입학한 미첼은 의학과 사회학을 공부한다. 미첼은 아버지를 국가폭력으로 잃고 난 뒤 사회 모순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사상범으로 수배 중이던 운동가들을 조직적으로 돕기 시작한다.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1975년 1월 미첼의 집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피노체트 정권 유지에 앞장섰던 비밀경찰은 칠레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기아 그리말디로 미첼 모델을 끌고 갔다. 한 사람씩 고문을 당했다. 미첼은 어머니와 함께 망명길에 오르기로 한다. 1975년 2월 칠레를 떠났다. 호주를 거쳐 독일에 정착했다. 미첼은 베를린 훔볼트대에서 의학 공부를 했지만 칠레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미첼은 1979년에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칠레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악화돼 있었다. 1980년 피노체트는 헌법까지 고치며 군부의 장기 집권을 획득했다. 미첼은 군부 독재 정권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 전문성부터 쌓기로 결심한다. 1982년 외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그녀는 환자들에게 문턱이 낮은 병원을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피노체트 정권은 연좌제와 반정부 시위 경력을 문제 삼아 그녀의 개업을 막았다. 미첼은 수도 산티아고와 칠레 전역에서 고문을 받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돕는 비정부 기구인 국가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 아동 보호센터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미첼은 1990년까지 이 기구에서 의료 담당 책임자로 일한다. 칠레의 민주화 열기는 점차 높아졌지만 피노체트 정권은 공고했다. 폭정을 끝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진보 진영은 단일화를 결정한다. 기민당, 사회당, 민주사회당, 사회민주급진당 등 진보 정당들은 1988년 피노체트의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해 뭉쳤다. 서광이 비쳤다. 1989년 12월 총선에서 진보연합은 승리한다. 아엔데의 예언은 적중했다. 자유를 갈망하는 칠레인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새롭게 출범한 칠레 정부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미첼은 보건복지부에 발탁됐다. 그녀는 국가에이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세계보건기구 자문역도 맡았다.
의사이자 시민운동가, 보건행정 전문가로 보폭을 넓힌 미첼은 1996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45세 나이로 칠레 국립정치전략 아카데미에 입학해 군사학 공부를 시작한다. 최우수 성적으로 아카데미를 졸업한 미첼은 1997년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워싱턴 DC 안보대학에서 유학을 하게 된다. 미첼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은 칠레 사회에서 점차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리카르도 라고스는 미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공공보건의료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했다. 그녀는 칠레의 공공보건의료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했다. 주말은 물론이고 24시간 운영해 언제든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라고스 대통령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다. 미첼은 2002년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다. 라고스 대통령은 그녀가 칠레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정치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임명권자의 결정은 존중받지 못했다. 51세의 여성, 게다가 군 외부 출신인 미첼을 최고사령관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는 세력이 많았다. 고문치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미첼이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라고스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미첼은 국방부 장관 취임 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논란을 금세 잠재운다. 국내 안보 전략, 군대 연금 제도와 신규 군대 설비 구축 등 중요한 사안들을 신중하게 처리해갔다. 공적인 업무에 사적 원한을 조금도 섞지 않았다. 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첼은 군과 민간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국가 화합의 상징이 된다. 미첼은 대선 주자로 껑충 뛰어올랐다. 미첼이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2004년 9월 그녀는 국방부 장관직을 사임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녀는 교육의 평등, 삶의 질 향상, 의료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미첼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그녀의 사생활을 캐내 공격하는 무리들이 등장한다. 미첼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혼녀입니다. 종교에 회의적입니다. 불가지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칠레의 대통령 후보자인 저에게 불리하다 못해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첼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도 당당하게 밝혔다. 칠레는 오랜 시간 여성을 내팽개쳐왔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칠레의 여성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칠레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6년 1월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미첼은 그해 3월 11일 칠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녀는 남녀 동수로 구성된 내각 장관들과 함께 칠레의 번영을 모색한다.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 자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배상과 진실 규명을 일관된 의지로 추진했다. 경제 성장에도 박차를 가했다. 실용주의 정책을 적극 채택했다. 2010년 1월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다. 두 달 뒤 그녀는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국제기구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첼은 퇴임 직후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양성평등과 여성 번익 증진을 위한 유엔 여성기구 총재로 공직 활동을 이어나갔다. 칠레 국민들은 미첼이 정기로 복귀하기를 기대했다. 그녀는 재선에 성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유엔도 그녀를 다시 찾았다. 2018년 대통령직 퇴임 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 중이다. 미첼 바첼레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사형제도 폐지와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북한 인권 개선, 차별 혐오 금지 등의 정치적 메시지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험난한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정치인의 용기를 예찬한다.